20만 Q&A. 수술한 곳, 입술 필러 맞았는지,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수익 관리나 재테크 관리, 남친이랑 결혼 계획에, 모나 제어랑 친해진 계기, 민감할 수 있는데 몸에 털 관리는 어떻게 싹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20만 Q&A 2주, 3주 전쯤에 유튜브 커뮤니티 인스타 모모홀에서 20만 기념 Q&A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그 질문을 싹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이, 혈액형, 키, 이전 직업, 학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이는 92년생, 31살이고요. 혈액형은 A형. MBTI까지 말씀드리자면 ENFP입니다. 그리고 키는 160이고 이전 직업은 학생을 졸업함과 동시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고 유튜브 시작하면서 메이크업 클래스 강의를 쭉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학교는 성신여자대학교 메이크업 디자인학과 전공을 했습니다. 전공도 뷰티 쪽이에요. 임보라는 본명인가요? 가명이라면 왜 임보라인지. 본명은 임보라가 아니고요. 그 영어 인하고 한글 보라예요. 인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저 안에 있는 모든 정보나 좋은 것들을 공유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보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본명보다는 이 채널명이 더 자연스러운 느낌? 수술한 곳, 입술 필러 맞았는지. 저는 수술은 이제 쌍꺼풀 그리고 코 수술을 했고 입술 필러는 한 2-3년 전에 한번 맞았는데 아마 지금은 거의 다 빠졌을 거예요. 퍼스널 컬러는 저는 가을 웜이고요. 근데 다시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메이크업 경력은 제가 20살 때부터 메이크업을 해서 이제 30살이니까 11년 차가 되었어요.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한남동, 연남동, 합정 아니면 성수 쪽? 최영화, 음악, 플레이리스트, 드라마 취향. 최영화? 저는 라라랜드 엄청 재밌게 봤고 그리고 마블 시리즈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악이나 플레이리스트는 약간 페이즈 노래라든지 크러쉬 노래, 백예린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하고요. 드라마 취향은 정말 안 가리고 다 봐요. 인생책 추천해주세요 한데 저 진짜 여러분들한테 인생책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바로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이 책인데요. 저자분이 그 나무 의사를 30년 동안 하신 분인데 수많은 나무를 만나면서 인생이랑 같이 비유를 해주시는데 와 진짜 이거는 여러분 인생에서 안 풀리던 잘 풀리던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 저는 진짜 다양하게 이용을 하는데 W 컨셉도 많이 이용하고 메이빈스, 베니토, 29cm, 11am, 자라, 시티브리즈 뭐 등등등 진짜 많이 이용합니다. 민감할 수 있는데 몸에 털 관리는 어떻게 해요? 뭐 밀어야지 뭐. 밉니다. 스스로 가장 예뻐 보일 때 뭔가 외적으로는 메이크업이 쫙쫙 잘 받고 스타일링이 뭔가 쫙쫙 잘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내적으로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때 저는 조금 나 좀 예뻐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언니 왜 이렇게 예쁘죠? 제가 이 질문은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웜톤인가요? 쿨톤인가요? 쿨톤색 옷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웜톤인데요. 쿨톤색 옷을 좀 좋아해요. 오히려 너무 노란기가 많이 띄는 옷을 입으면 얼굴이 되게 노래 보이더라고요. 뷰티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긴 계기와 반대로 의심한 시기. 일단은 제가 21살 때쯤에는 의심을 했어요. 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뷰티를 했는데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나? 다른 거 도전도 안 해보고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겟레디에서도 많이 풀었는데 휴학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 하지만 제가 편입을 또 뷰티과로 가게 돼요. 그 뒤로는 엄청 열심히 한 우물을 팠죠. 말에 대해 공부한 적 있으신가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법. 말에 대해서 공부를 딱히 해본 적은 없지만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예전에는 진짜 감정을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다 말하는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적도 많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거를 좀 고치자 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저는 나의 행복입니다. 이게 제가 업무가 됐던 취미가 됐든 나의 행복이 뒷받쳐지지 않으면 정말 불행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잘 돼야지, 뭐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랬다면 이제는 다 나의 행복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나,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술 종류, 저는 정말 여러분 알코올 쓰레기, 알스 중에 알스여서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막 술 마시고 싶다, 오늘은 막 뭐 소주 각인데 이런 생각을 정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쉬는 날 주로 뭐 하시는지, 저는 쉬는 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 좋아요. 진짜 그냥 누워가지고 TV 보고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쉼 있죠. 최근에 해본 것 중에 행복했던 거, 평소에 큰 고민 없이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이 행복하다고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관리, 미래 목표에 대해서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일단 시간 관리를 막 엄청 철두철미하게 하는 건 아닌데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어플에 스케줄러를 딱 잡아가지고 그 스케줄 안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싹 다 넣어놔요. 그리고 가끔 미루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냥 저는 살짝 미룰 때도 있어요. 대신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무조건 죽어도 한다, 이런 생각으로 다음날은 무조건 합니다. 뷰티 유튜브 이외에 또 다른 분야의 꿈이나 관심사가 있는지, 저는 사실 옷 관련해서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패션 하울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룩북 하울이나 패션 하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늘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은 일단은 힘들 때는 최대한 그 힘든 거를 좀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원래 성향 자체가. 그러고 나서 이게 하루 이틀 느끼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 순간이 저는 더 괴로워요. 아니면 내가 이런 걸로 무너져? 진짜 이런 걸로 무너질 수 없지, 내가 어떻게든 해본다, 막 이런 가끔 오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걸로 슬럼프를 많이 극복하려고 해요. 스스로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건 내일로 일을 미뤘다, 근데 내일 일을 다 끝내지 않아서 하루 종일 신경을 쓰는 내 모습, 되게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최종 목표, 최종 꿈, 어떤 멋진 사람이 되실 예정인지 안에 여러분들 질문이 정말 심오하시더라고요. 저는 엄청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단기적으로 내가 올해에는 어떤 목표를 좀 가지고 가야겠다, 뭐 이런 좀 짤막짤막한 단기 계획을 좀 세우려고 하고 이루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 버킷리스트는요, 저는 일단은 수영을 좀 배워볼 거고요. 지금 영어 콜 과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좀 늘려볼 거고, 그리고 제 영상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보기. 수입 관리나 재테크 관리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막 엄청나게 막 전문가적인 재테크 관리는 아니지만 지금 주식을 좀 하고 있고요. 경제 관련된 책이나 기사를 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수입 관리는 일단은 수입이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하는 편이고, 크게 고정 비용이나 나가야 되는 지출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내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관련된 질문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영상 엄청 자주 올리셔서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 뭐 진짜 쉬는 거 빼고는 거의 일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진짜 거의 자는 시간, 정말 밥 먹고 드라마 보고 이렇게 예능 보는 시간 말고는 거의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동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솔직하게는 경제적인 거.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림으로써 광고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가야 돼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저를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커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정말 여러분들이에요. 점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진짜 이 힘으로 버티면서 하는 것 같아요. 20만 되기까지 긴 기다림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냈는지 유튜브 새내기들에게 해줄 말 진짜 딱 한마디로 존버.
저도 거의 3, 4년 동안은 맨땅에 헤딩으로 유튜브를 했던 사람으로서 존버하는 건 일단 기본,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것도 기본,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좋아서 하는 컨텐츠도 있지만 구독자가 봤을 때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찾는 노력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새내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면 사실 장비나 편집이나 이런 게 미숙하잖아요. 근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한 롤모델의 채널들을 보면 보통 자리가 잡혀있는 채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퀄리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하면서 느는 부분이라 그걸로 비교하면서 막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해소법 있나요? 하셨는데, 맛있는 거 먹기, 좋은 데 다니기, 여행하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데이트하는 것도. 보라돌이와의 에피소드? 밥 먹으면서 만나거나 카페에서 만나거나 하거든요. 막 너무 좋아해주시고 막 사진 찍자고 해주시고 쪽지를 써서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라돌이 뽕이 막 이렇게 찹니다. 여러분 아는 척 많이 해주세요. 저 진짜 좋아해요. 셀럽 분석 메이크업 팁 어떻게 아는 건지 궁금해요. 공부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메이크업 클래스 할 때 진짜 거의 1,500명 가까이 한 분 한 분 다 메이크업을 해드리면서 그분의 고민부터 메이크업의 취향, 그리고 얼굴에 맞는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 해드리면서 많이 일단 늘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사람의 생김새마다 특징의 데이터들이 모이면서 이게 분석 메이크업으로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이 공부가 되었다. 모나 제이랑 친해진 계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저 원래 진짜 막 만나자고 막 이런 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이한테 만나자고 해서 딱 만나는데 너무 귀엽고 착하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애가 속이 꽉 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해졌는데 제이가 또 모나 언니랑 친한 상태여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모나 언니랑 저랑도 정말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셋이 친해졌고, 그리고 제가 같은 과를 나온 친구 중에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말 하이 예나인데, 예나도 정말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진짜 생각이 깊고 이래서 지금은 제가 예나를 모나 제이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이렇게 넷이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댓글 남기는 보라돌이들 기억하나요? 예스! 여러분 기억해요. 이게 채널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댓글이 많아지니까 기억 못할 것 같잖아요? 다 와요 여러분. 이건 저만 그런 거 아니고요.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댓글 다 보고요. 다 기억해요. 인간관계 기준이나 가치관. 저는 인간관계를 볼 때 뭔가 마음에서 100% 나오는 마음,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1년에 한두 번을 보더라도 마치 어제 본 것처럼 마음이 와닿는 사람, 그리고 배려를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 볼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보나요? 저는 일단 처음 만났는데 남욕을 한다, 혹은 뭔가 욕이 너무 많다 싶으면 조금 거르는 편이에요. 물론 엄청 친하면 막 누구 욕도 조금 할 수 있고 서운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들어주면서 풀어주고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얼굴도 본 지 몇 번 안 됐고 혹은 초면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뭔가 주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남욕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친해진 것 같은데 갑자기 친해진 사람 중에 일부를 막 욕한다, 이렇게 선동한다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어떤 사람 보면 친해지고 싶다 생각이 드는지 남을 보면서 성격 좋다고 느끼는 포인트들, 긍정적이고 밝은 그 기운이 올라오는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감정 기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무던한 사람들 보면 좀 친해지고 싶어요. 뭔가 나랑 좀 다른 느낌. 그리고 남자친구에 관련된 이야기도 엄청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남자친구랑 만난 썰은 제가 다음에 겟레디위미로 풀어볼게요. 좀 길거든요. 데이트할 때 주로 뭘 하나요? 저희는 맛집 되게 많이 다니고요. 힐링되는 카페들 돌아다니는 거, 요런 데이트 많이 하고, 그냥 아이쇼핑하면서 수다 떨고 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남자친구에 비해서는 그나마 집순인데 제 남자친구가 조금 밥돌이에요. 외향적이어가지고 막 예쁜 곳이나 분위기 좋은 곳 요런 거 찾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 같이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주로 데이트를 합니다. 남친은 MBTI
MBTI도 궁금해 하시는데 ESFJ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요거 제가 확실하게 알아볼게요. 남친이랑 연락 텀이 어떻게 되는지,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더라고요. 저는 남친이랑 연락은 진짜 서로 일하거나 바쁘거나 뭐 약속이 있어서 못하게 됐거나 할 때 말고는 거의 합니다. 거의 하고요.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 게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냥 만나고 싶으면은 최대한 서로 시간을 잡아서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고, 자주 못 볼 때는 또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꼭 굳이 텀의 기준을 정해놔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저는 좀 자주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남친 말고 이성의 이런 행동이 정 떨어진다 싶은 기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있어요. 약간 쪼잔한 마음이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회피하는 스타일이거나 혹은 뭐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번 달에는 좀 지출이 많아서 뭐 이럴 것 같아. 이거 조금만 좀 이해해줘.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얘기하는 게 좋은데, 같이 밥 먹고 같이 막 데이트를 했는데 내가 너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거 있죠. 그렇습니다. 연상, 동갑 중 선호하는 거, 저는 연상을 좋아해요. 연하는 뭔가 남동생이 있어서 그런가 엄청 선호하진 않고 동갑보다도 연상을 엄청 선호하는 것 같아요. 남친이랑 결혼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직은 저희가 이제 만난 게 이제 막 1년 차가 될 때쯤이어가지고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만 Q&A를 끝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많은 질문들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Q&A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